이, 이 지도와 저 조감도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시 기본 구조는 우리 지금 갔던 데가 여기에요. 여기 별표가 좀 다르죠? 제가 출력한 뒤에 답사각을 바꾸면서 메인펜으로 그렸거든요. 예. 요게 이제 바로 그 환상 도로입니다. 기본 도로. 이렇게 이걸 따라 이제 BRT 정류장들이 있고요. 얘를 기본으로 해갖고 도시가 부획이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세종시의 동맥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은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 호수공원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적인 배우습지, 금강의 이제 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애시당초에. 근데 그것을 뭐 억지로 메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살려가지고 도시 가운데 공원으로 넣어서 그런 이제 녹지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의 도시라 그래서 멋있잖아요, 말도. 보통의 도시들은 가운데에 중심 업무지구가 있잖아요. 중심 업무지구가 있어서 거길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몰려들게 되고, 그게 이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중심 없는 도시, 이거를 이제 지향을 하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중심이 없으면 어딘가로 몰리지 않겠느냐, 어딘가로 몰릴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지만 각각의 이제 생활권별로 기초시설들이 다 들어있어요. 6개 생활권별로. 그래서 이제 웬만한 생활권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감 군을 제가 초대하게 된 이유 중에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6생활권. 6생활권을 몇 번 가봤죠, 이 친구가.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다 공사 중인 그런 아직도 개발 중. 작년까지는 갔었었는데 올해는 못 가보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개발 중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말 들으면서, 아하, 이게 이제 생활권별로 이제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개발 초기에 들어있는 6생활권이 그런 데서라서 이제 주택이 들어오고 특별하게 어떤 기능들이 아직 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태로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1생활권입니다. 우리가 여기 밀마루 전망대에 와 있고요. 아까 청사에 갔었고요. 여기 BRT역에 갔었죠. 그래서 얘는 중앙행정기능이에요. 짐작이 가시죠? 네. 왜냐면 여기엔 정부 청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첫 번째 시가지는 여기였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을을. 첫마을. 천마을. 그래서 한솔동, 나성동 이제 그 일대이고요. 시가지가 이제 큽니다. 여기는 이제 뭐 국제 교류, 문화 이런 지구로 설정이 돼 있어요. 여기 중앙행정, 여기는 국제 교류, 문화. 그 다음에가 여기가 3생활권입니다. 강을 건너가면 이 3생활권은 도시행정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도시행정이란 말이 중앙행정하고 뭐가 다르냐면 세종시 관련 행정기관이 전부 여기에 있어요. 시청이 그쪽에. 네, 시청, 뭐 세종시 교육청. 오늘 모시려고 했던 분이 바로 세종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세종시 교육청 뭐 세무서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행정기관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3생활권에. 그 다음에 여기가 4생활권이거든요. 이 4생활권은 뭐냐면 연구 대학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지금 들어오는 대학 그 예정지가 있는데 대학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어떤 대학이 들어올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학이 들어온다면 여기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대학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 그림에 보면 다 꽉 차 있잖아요. 저 이제 완성된 뒤에 그림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어 있어요. 그 세종이 이제 마지막 개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는 주로 이제 의료 복지 생활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 복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가 6생활권인데, 여기 5생활권은 아직인데 6생활권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임익원 분이 간 이후로 지금 되게 많이 이제 이미 들어와 있고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첨단 그 지식 기반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 생활권 이름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떤 기능들을 넣을 작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권별로 돼 있다. 그 생활권들이 이 순환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중심 없는 도시, 이런 독특한 도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생활권별로 필요한 기능들이 있겠죠. 뭐 행정 기능도 있고 학교, 뭐 이런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리학도로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30만 인구거든요. 현재 38만 명입니다. 2020년 10월 말 현재.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백화점이 하나가 들어온다고 치면 백화점이 6개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38만 명 인구를 가지고는. 왜냐하면 보통 백화점 하나는 이제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데, 백화점 하나가 유지되는데 기본 인구를 보통 50만을 봐요. 50만. 천안에 백화점이 2개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천안 인구가 지금 이제 70만, 아산 인구가 30만이에요. 100만 명입니다. 두 도시 합이. 그래서 하나가 동쪽에 있고 하나가 서쪽에 있고 2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갖고 있는 거죠. 세종은 백화점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 건데, 인구를 못 갖고 있는 건데, 만약에 50만을 채운다고 쳐도 얘가 전체로 백화점 하나밖에 지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걔는 어딘가로 가야 되겠죠. 어떤 생활권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인구들이 거기를 향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기능이 들어올 때 지지할 수 있는 인구 기반이 약하다. 근데 의도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충남대학교 병원이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미 뭐 시설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대전 쪽에 사람들이 뭐 올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최소요구치를 채워주고 있을 건데, 생활권 개념들이 그런 문제를 유발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또 갑자기 해보게 된 것은, 뭐 지리의 세계화는 기본 개념이기는 한데요.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일찍이 세종에 들어온 세종 1세대인데 이사를 갔대요. 좀만 참지. 좀만 참지 왜 이사를 가셨대? 그랬더니 농담이지만 재미없어서 이사 갔대요. 재미없어서. 그 왜 재미가 없냐? 말하자면 큰 지지 기반을 가져야 되는 여러 기능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유흥오락 기능 같은 게 있어요. 유흥오락 기능. 주택가 가까이에 있는 이런 작은 생활권 내에서는 지지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유흥오락 기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꼭 뭐 그분이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파트 인접 지역이고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하, 그런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죠? 여기 왔다 가면서 명동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명동이 없어요. 맞아요. 명동 같은 거는 사실은 어떤 인구 규모가 있어야만 되는 이제 이런 데거든요. 근데 이제 중심 없는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있겠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중심에다가 만들면 안 되나? 안 되지. 근데 여기는 뭐 일단 뭐 들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종시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하고는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세종시 중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인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 도시를 위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6개 생활권으로 되어 있다. 생활권을 순환 도로로
연결해서 묶고 있다. 이제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지도를 한번 넣어봤어요. 같은. 그래서 옛날에 여기는 여기까지는 다 연기군이었습니다. 연기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공주시였어요. 그만큼 여기 공주시, 장기면, 또 여기 반포면, 의당면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는 과거 연기군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공주시의 일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들어갔나요? 네, 부가. 북왕면. 네. 여기는 청원군이죠. 네.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시군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도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네. 이게 지금 이 지도를 보다 보니까 제일 큰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도시가 들어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확장성이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주변에 산지거든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 큰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뭐 물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박사님이 이제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더 큰 도시로 확장할 목적으로 만든 도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 그 확대하려는 큰 도시가 아니라 각 지방에 소규모의 중심 도시들을 만들려는 취지에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가? 그게 이제 대지간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분리된 크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깥이 일종의 그린벨트예요. 폭이 한 5km. 새로 그린벨트를 설정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이 도시가 확대될 물리적 확대될 가능성이 없어요. 일부러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인구 목표가 50만이어서 50만 인구 목표로 하고 그 이상 인구를 늘리지 않을 이런 이제 작전이고요. 그게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솔동을 봤더니요, 첫마을 2016년부터 이 마을이 입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벌써 이제 6년째 되고 있는데 그때 계획 단계 인구하고 지금하고 거의 변동이 없어요. 아파트가 꽉 차고 마구마구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그래서 인구가 들어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가 50만을 채우면 그 이상은 늘지 않을 것 같아요. 계획도시의 면모이고 세계적으로도 워싱턴이라든지 미국 워싱턴 DC라든지 캔버라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 계획 수도들이 인구를 다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거를 계획적으로 이제 안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아까 오다가 말씀하신 아직 안 내려온 5개부터 네. 그게 이제 다 내려왔을 때 50만을 지금 그런 거라고 거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다 내려올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지금 봐도 더 이상 뭐 인구 유입한다거나 뭐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요. 아까 얘기하신 그 백화점이라든가 뭐 굉장히 중요한 유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오로지 행정 위주로의 도시고 그거 외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거지 세종이. 근데 집값은 왜 이렇게 비쌀까? 집값이 비싼 불구하고 내려와 있으니까. 집값이 비싼 건 뭐 하여튼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행정수도로 성공한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타워로 이동해서 밀마루 전망대에 왔습니다. 밀마루가 뭐 아까 듣자 하니 얕은 언덕 뭐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자연지형을 잘 살린 도시개발 이런 거를 좀 잘 엿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밀마루 전망대가 저 뒤쪽에서 보면 저 내려오는 산줄기 제일 끝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줄기 양쪽으로 도시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당연히 냇물이 있겠죠. 그
그 냇물이 흘러서 이제 앙축천 흘러서 금강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설명문들이 쭉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여기서는 이제 1- 생활권, 그 다음에 2- 생활권 두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으로 보이는 우리 전부 청사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1생활권 지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이 건물 뒤쪽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쭉 보이는 저 뒷부분이 2생활권입니다. 국제교류 생활권이고 중앙행정 생활권이고,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다녀온 그 부담마을 거기가 이제 저 앞쪽 마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산도 보이시죠? 산. 저 산들도 그대로 이제 살려놓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 산이 살아있기가 어려울 텐데 살아있는 것도 세종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행정 수도 안이 2003년에 이제 법제화가 됐거든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정이 됐죠, 계획이. 이제 신행정 수도안이 왜 나오게 됐을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원인으로 바뀌었는데, 정치적 원인보다는 좀 어떤 지리적인 원인,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 개발 이런 거 관련해 갖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성경남 선생님께서 동주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신행정 수도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종주도시라는 것 자체가 흔히 특정 지역의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거대 도시를 형성한 것을 종주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히 말한다면 인구 규모 1위 도시의 인구가 두 번째 인구 규모 도시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거를 종주도시라고 흔히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 간에 초기 도시에서 보면 종주도시는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기 도시와 네, 초기 도시에서는 어디든 간에 수도가 있을 것이고 그 수도에 당연히 많은 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격차는 어느 나라든 간에 다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실예로 든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조시대 때 우리나라 인구 1위 규모가 당연히 이제 서울 한성에 해당이 되겠죠. 한성 인구 규모가 20만 대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8만 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한성이요? 예, 그다음 2위 도시가 어딜까요? 2위 도시가? 네. 2위 도시 평양 아니었겠어요? 역시 맞습니다. 지금은 부산이지만은 2위 도시고, 지금도 사실상 이제 밑에 서울이 있으면 위에는 이제 평양이 있으니까요. 평양이 그 당시 10만 대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10만 대와 18만 대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1위와 2위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조선시대 때도 그랬었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남한 안에서도 보게 되면 1위 서울하고 2위 부산하고 차이가 마찬가지로 2배 이상 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도시화가 계속 진전이 되고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성숙하게 되면 1위 도시하고 2위 도시 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오히려 더 격차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70년대 이후에서 보면 서울이 이제 거의 1000만급, 900만급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350만급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사실상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되는 거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20만하고 10만은 차이가 남아야 2배라고는 해도 10만 정도지만 지금 900만과 350만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잖아. 배수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적으로 양 자체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위하고 2위 도시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 안에서도 보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그 집중도나 차이가 계속 커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을 것이고 중간에도 열어보면 본다면 사실 뭐 이미 60년대 서울은 10,000원이다라는 이제 소설이 나왔던 것처럼 그때부터도 문제다라는 게 이제 심각했었고 그래서 60년대부터 이제 충청권에서 중도 일부에서 충청 지역으로 수도로 옮겨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뭐 정치적인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분단 상태에서 약간 북한에 대한 공포감을 계속 이용을 했었으니까 또 이제 수도를 좀 내려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용이 됐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제 71년에는 김대중 야당 후보도 수도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박정희 같은 경우도 77년에 수도 이전 내용을 했다가 이제 79년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일은 끝났지만 계속 뭐 어쨌든 불균형 문제는 심화가 되니까 결국 이제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표가 이제 대선 공약으로 수도 이전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결과는 났지만 물론 규모는 많이 축소가 되었죠. 네. 고맙습니다. 종주도시화라는 개념. 이제 여전히 경남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흔하다는 말은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흔히 나타나고 있고, 뭐 세계적 인구 규모로 따지면 인구 규모가 큰 도시는 선진국보다는 더 개도국에 더 많죠. 뭐 예를 들면 멕시코 시티라든지 뉴델리라든지 뭐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가 인구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뭐 남미권의 뭐 리우데자네이루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이제 중주도시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형 인구 현상이 분명히 아닌 게 확실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극복해야 될 중요한 숙제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반이 수도권에 산다, 다 아시다시피.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지방이 이제 뭐 사라진다, 심지어. 지방이 죽는 뭐 이런 뭐 과열 입시 같은 거하고 결합되면서 언제부턴가 뭐 인서울이란 말이 그냥 일반 명사화 했어요. 뭐 우리 세대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지방에도 괜찮은 대학들이 많았었고, 지금 아무리 애를 써도 서울에 이제 보통 대학을 못 따라가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것이 옳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구 규모, 종주도시 완성을 볼 때는 어떤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야를 불문하고 동의를 했고요. 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법이 2003년에 압도적인 그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193명인가? 의원 수 중에 167표가 찬성을 했습니다. 뭐 압도적인 거였잖아요. 아시다시피 우연 판결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왜곡이 돼서 이렇게 이제 행복도시, 이제 세종 특별자치시 이렇게 돼가지고 기록적인 정부 부처 중에 청와대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은 당연히 못 와 있고요, 국회가 못 와 있고요, 정부 부처 중에도 일부가 못 와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 있게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법무부는 법무부, 여가부, 얘들이 지금 못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부서들이 내려오고 입법기관 또 대통령실이 내려와야만 행정수도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세종의 중앙, 보통은 중앙에 도심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공원이 있죠. 호수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